한국 관련 ETF가 일단은 1.1% 정도 빠졌고 시간 외에서도 조금 더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ADR도 마찬가지로 2% 하락했지만은 조금 시간 외에서 조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같이 보시면 주주 환원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SK증권에서 레포트가 조금 나왔는데 어제 로이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요약한 자료들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주 환원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매우 곧 이제 세부 내용을 공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SK 하이닉스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연말까지 구체적인 주주 환원 계획을 준비를 하겠다. 추가 주주 환원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소식통이 전했고 SK 하이닉스는 이번 주 초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SK 하이닉스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절반 정도는 일단 주식으로 지급을 해보겠다라고 했지만은 일단 노조 측에서 조금 반대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율도 같이 되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더라도 한 개씩 받는 것보다는 큰 선물 세트를 몽땅 받으면 시장에서 조금 더 환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추정을 해봅니다. 한 방에 크게 드리겠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시장도 환호를 하고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하면 솔직히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방에 크게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솔리다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장막판에 조금 하락했던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는데 SK 하이닉스의 이제 낸드 쪽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얘네들이 이제 프리 IPO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IPO가 진행되면은 이제 주가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희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은행 IB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자회사 솔리다임은 이제 5조에서 10조 규모의 이제 프리 IPO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선정을 하고 이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랑 좀 스킨십을 좀 강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염두를 해야 되는 게 자회사 이제 중복 상장 금지에 대한 내용인데 잠시만요. 다음 화면 같이 보실까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솔리다임의 이제 매출이 작년도 죄송합니다. 2025년도 말 기준으로 약 9조 1,7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가 나왔는데 SK 하이닉스 올해 기준으로 이제 매출 추정액이 약 300조 원 가까이가 돼요. 근데 이제 자회사가 이제 모회사 전체 그 매출액이 10% 이상이 되면은 자회사 중복 상장 금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300대 이제 9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올려서 10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차이 나죠. 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3.3% 정도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화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구리. 네, 구리가 나왔습니다. 닥터코퍼라고 하죠. 맞아요. 이제 경기 선행 지표로서도 많이 이용이 되는데 구리가 최근에 조금 선물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고 계시지만은 2023년 이후로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는 조금 많이 올라와 있다. 거의 한 60-70%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죠? 파운드당 6.75 정도. 제가 원래 전 직장에서 원자재를 했었는데 그때 네네. 아마 많이 올랐을 때 파운드당 5점 후반 이랬던 것 같은데 네네. 무시무시하게 맞아요. 야금야금 올랐네요. 네, 야금 지금 잘 올랐습니다. 근데 구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AI 산업의 필수 재료 중에 하나니까 구리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좀 산업이 좀 호황할 수 있다 이런 힌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고 캐펙스 투자 증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잘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투자가 되면 안에 들어가는 전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다 보니까 구리가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구리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AI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한 내용들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돼 있는 종목들 한 2가지 정도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장이 지금 개시되기 한 1분
한 2분 조금 못 되게 네. 나와 있는 상태라서 일단 동시효과 한번 같이 보고 가실게요. 예. 삼성전자는 지금 한 1분 전인데 지금 마이너스 한 1.4%, 동시효과 이전에는 지금 마이너스 2.8% 정도 됐는데 조금 돌리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소폭 상승이 조금 되면서 마이너스 4.4% 정도 일단 호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투자자 초보 투자자분들 한번 예. 조금 아셨으면 하는 거 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은 8시 45분부터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 5분 동안 우리나라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 이제 50분에 동시효과 들어가니까 그 5분 동안에 조금 가격이 급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정규장이 시작이 되면은 본격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혹시나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한 9시 30분, 최근에는 뭐 20분, 30분 정도에서는 조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앞에서 여러 번 관찰이 됐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개시됐습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나오는데 조금 네. 걸려서 네, 댓글 하나만 빠르게 읽어볼까요? 네, 또 애청자 코코코님께서 헐 구글 망했다. 네. 알파벳이 좀 많이 조금 빠졌죠. 하긴 AI 핵심 인재가 나갔다는 거면 저도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성함이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분이 어느 정도 위치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런 게 중요하죠. 어차피 지금 새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엔지니어나 그쵸. 이제 프로그래머가 나가게 된다면은 큰 손실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만 PD님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쵸. 절단 나는 핵심 거죠. 인재죠. 저희 중에 똑같습니다. 아무도 나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핵심 인재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구글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계속 발전이 돼야 돼, 버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가 들어와서 한번 짚어볼게요. 네네. 우선 코스피 마이너스 1.84% 빠지면서 지금 6,476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네. 코스닥은 0.26% 강보합권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고 800선을 넘었네요. 네. 그리고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아직 안 보여서 지금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상승 종목이 약 370 종목 가까이가 되고요. 하락 종목은 380 종목.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634 종목, 하락 종목은 750 방금 바뀌었는데 748 종목. 네. 수급은 어떻죠? 코스피? 수급은 코스피가 개인이 1,3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이 470억 정도 매도, 기관은 77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강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눈치 보는 장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삼성이 1%대 빠지고 있고 네네.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네요. 예, 낙폭을 좀 더 5%. 확대를 하네요. 그래서 다시 16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네. 하이닉스는. 그리고 SK스퀘어도 지금 5%대 5% 가까이 빠지고 있고 삼성전기도 5%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정도가 강보업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이제 국내 대형주는 일단 조금 숨 고르기가 좀 들어간 것 같고, 뭐 지금 뭐 얼마 올랐다고 숨 고르기를 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좀 급격한 상승이 그쵸.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출회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주가 빠지면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그 자리를 조금 더 채워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테오젠도 오늘도 좀 좋은 레포트들 나왔으니까 알테오젠 필두로에서 지금 잠시만요. 뭐 ABL 바이오도 3.5%, 펩트론도 지금 4.2%, 리가캠도 2.2% 해서 흐름은 뭐 나쁘지 않게 추세를 잘 타고 큰 이제 눌림목 없이 일단은 바이오 쪽은 잘 올라가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익 실현 저번에 너무 네. 지난주 금요일에 너무 급변한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영향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샌디스크 실적의 영향도 안 받을 순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가이던스가 조금 보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같이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톱이나 뭐 기판 대장주들이나 낙폭은 사실 막 서킷 브레이커 이틀 연속 걸리고 이럴 때 비슷했는데 네. 반등은 좀 기판 쪽이나 이런 쪽이 더 센 모습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반도체보다 뭐 기판 대장주들 네. 이런 쪽이 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심텍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매우 좋게 잘 나왔고요. 지금 일단 차트를 한번 심텍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심텍도 한번 보시면 심텍 주가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앞에 저가가 한 61,500원, 한 62,000원 선에 있다가 지금 11만 원까지 약 한 6거래일 만에 네,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70-80%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도 있는 상태고 지금 오늘 일단 장을 보니까 뭐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이제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 로보스타, 그다음에 코스모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4.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클로봇이 지금 21%. 오늘 좀 로봇이 좀 강하고 전력기기도 오늘은 약간 강보합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이 지금 최근에 이슈가 워낙 많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이어진다고 보면 네. 되는 걸까요? 맞아요. 이게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보통 이제 2차 전지, 뭐 바이오, 소부장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조금 밑에 포진이 되어 네. 있어가지고 뭐 세게 뭐 지수 상승을 견인하거나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힘들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뭐 유니트리 상장 이슈라든지 삼성에서도 지금 로봇 사업에 대한 이제 사업 부문을 신설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8월달에 있을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RMAC,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 이런 재료들이 아직 많이 상존해 있다 보니까 앞에서 큰 돈이 한번 들어오고 상승을 한번 크게 냈다 보니까 큰 돈이 들어오면 이게 잘 안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뭐 구멍난 뭐 바가지에다가 물을 왕창 부어버리면은 뭐 빠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래서 당장 돈이 빨리 흘러 나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추가 자금이 이제 들어오고 하면은 조금 더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반도체 말고 다른 비반도체 분야 아까 말씀 주셨듯이 바이오라든지 뭐 네. 전력 쪽도 될 수 있고 네. 온기가 그래도 좀 확산하는 모습이 요 며칠 네. 보였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넥스트 주도주 혹은 뉴 주도주 네. 어떤 쪽이 될까요? 아직 주도 섹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반도체가 이제 기존에는 코스피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는데 조금은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 다시 또 왔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주도주가 하나씩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큰 뭐 내용들이 많이 없었는데 네. 지금 오늘 올라온 내용으로는 2026년 상반기 이제 YTD 기준으로 글로벌리하게 이제 ESS 배터리랑 이제 EUV 배터리의 이제 성장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98%, 그다음에 차량용 전기차 EV 배터리가 플러스 10% 이렇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ESS 배터리가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거의 네. 2배 정도 네. 올랐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 뭐 셀 종목들,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직 뭐 EV 쪽에서는 그렇다 할 뭐 전기차 판매량이 확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ESS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이슈가 뭐가 많아서 짚어볼 네네. 게 많은데 네. 일단 미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미장에서 이제 일라이랠리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잖아요. 네네. 이 일라이랠리의 실적이 우리 국내 바이오 쪽에 좀 시사하는 뭐 영향 끼칠 수 있는 것들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좋죠. 일라일릴리 지금 제 친구들도 전부 다 이제 마음자로 맞으면서 살 빼겠다. 하지만 전 맞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 때문에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약물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한미약품도 있을 거고 뭐 최근에 뭐 엊그제 조금 안 좋은 이야기 나왔던 D&D 파마텍도 있지만은 D&D 파마텍 이제 오랄링크 관련돼 있는 플랫폼은 아무 이상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낙폭이 좀 과대한 상태라서 한번은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D&D 파마텍이 네. 화이자 비만 치료제 개발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그렇게 급락을 한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뭐 D&D 파마텍 측에서는 그냥 그 회사의 기술 문제가 아니고 전략이 변경돼서 그렇다라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네. 전문가님은 너무 과했다 낙폭이 그쵸.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약간 기대가 컸을 거거든요. 네. 일단 앞서서 이제 메쉬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도 임상 결과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왔던 기업이 없었어요. 메쉬 같은 경우에는 메쉬가 이제 그 지방 간 이런 것들 좀 뭐 간 섬유화를 조금 없애는 그런 치료제인데 그 관련해 가지고 유의미하게 데이터가 나온 거는 거의 D&D 파마텍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이자의 이제 약간 전략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는 한 18%, 20% 가까이 좀 크게 빠져서 지금은 다시 좀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코스닥 종목들이 최근에 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5월 27일 상장되고 나서 크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빠진 거를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에 조금 돌리는 상황인데 그때까지는 조금 더 홀딩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큽니다. 또 제가 안 짚어본 네. 섹터 중에 좀 오늘 봐야 될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역시 이제 AI 관련돼 있는 투자 지금 잠시만요. SK텔레콤도 있고 뭐 LS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SK텔레콤이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빠지고 있고 SK텔레콤도 지지선에 지금 이제 거의 다 와가는 상황이라서 그다음에 LS도 LS는 이제 지지선을 조금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AI 데이터 센터 3대 메가 프로젝트. 네. 이제 어제 나왔던 AIDC 관련돼 있는 내용이고 이 전 장표도 한번 같이 볼까요? 구리 선물. 예. 네. 제가 좋아하는 구리. 네. 닥터코퍼. 참고로 전 선물은 안 합니다. 아니, 저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튼 구리 가격이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일단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서 일단 LS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LS라는 회사는 밑에 이제 뭐 LS 마린 솔루션도 있고 그다음에 에코 에너지도 있고 LS 전선도 있고 LS 전선은 이제 비상장이라 가지고 비상장이면 KOTC나 뭐 그쪽에 아마 상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실적은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마린 솔루션부터 보겠습니다. 실적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조금 잘 나왔고 매출 954억이고 LS 에코 에너지는 이제 3,503억 예상치보다 3,080억 정도였는데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지금 LS 마린 솔루션이나 LS 에코 에너지가 실적이 조금 잘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인정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자회사인 LS 전선이 조금 핵심입니다. LS가 이제 모회사로서 밑에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LS 전선이 이제 올라가면은 LS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LS를 한번 잘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LS의 전일 기준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지금 파란색 선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저항선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이 저항선을 좀 뚫어서 올려놨다. 그래서 다음을 한번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급적으로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관 쪽에서 일단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 그다음에 펀드로 불려지는 이제 투신 쪽에서 좀 강력하게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SK텔레콤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이제 SK텔레콤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실적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매출은 이제 컨센 대비해서 소폭 약간 미스가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AIDC 관련돼 있는 매출액,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는 매출액을 잘 봐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1,36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92.5% 상승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가동률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인프라도 확대한 상태라서 이런 고무적인 매출액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뭐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뭐 역기저 효과가 올해는 좀 발생하면서 뭐 되게 드라마틱한 수치를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이런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기저 효과가 나타나면서 좀 큰 드라마틱한 수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쪽으로 돈이 조금 더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I 관련돼서 이제 B2B, 그다음 B2C 매출액 추이를 보면은 클라우드 수주 영향으로 613억 원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 24.5% 정도 늘어났고 SK그룹이 이제 다음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주도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이 이제 SK그룹의 뭐 다음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내후년 2028년부터는 전사 매출 기여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주 환원 관련돼 있는 내용도 같이 나왔는데요. 일단 주당 이제 830원 정도 배당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8월 31일이고 그다음 배당 수익률은 0.9%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은 약 3.6% 정도 배당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연결 기준으로 조정 단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환원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도 좀 강한 멘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는 매출액 추이랑 이제 전망치들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참고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어닝콜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 Q&A 중에서 조금 좋은 내용들 있어서 좀 들고 왔는데 이제 당사는 AI 인프라 수요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요 확대와 공급 그다음에 산업 전반으로 AI 활용이 확산되는 구조적 변화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AI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네. AI가 이제 구조적인 변화에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는데 제가 88년생입니다. 네, 88년 용띠인데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컴퓨터 학원을 다녔었어요.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이제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은 1998년 7년도 8년도거든요. 그 사이인데 그때 이제 뭐 IT에 대해서 발전이 되던 네.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요.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타이핑 치는 것도 배우고 간단하게 문서 만드는 것들도 배우고 그다음에 도스를 만지는 것들도 네. 배웠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은 최고라고 치고 기업에서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AI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AI를 우리는 뭐 질문하면서 이제 LLM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잘 하지만 거기서 이제 결과물을 도출하고 어떤 하나의 뭐 플랫폼을 만들든 대시보드를 만들든 어플을 만들든 뭐 홈페이지를 만들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시절 그때 컴퓨터를 제가 배웠던 그게 지금의 우리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이제 뭐 컴퓨터를 하는 게 되게 어렵고 되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또 당연한 게 되어버린 것처럼 지금 AI도 우리가 새롭게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될 거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를 이번에 조금 느꼈거든요. 그럼 약간 네.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건 AI는 아직도 초반이다? 그렇죠. 98년도, 97년도, 98년도 그때 이제 뭐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제가
하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이제 IT 버블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초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벌써 초입이면 좀 무서워요. 이제 그쵸. 나중에는 네. 몇십 년 후에는 AI가 어디까지 할지. 네. 그러니까 뭐 10년, 15년 뭐 작게는 뭐 5년? 5년 뒤에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저도 조금 무섭기도 하고 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이제 통찰력을 가진 이제 AI가 나타나거나 하면은 또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하지만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투자하는 기업들, 큰 돈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를 우리가 잘 보고 있으면 우리는 또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서 또 수익을 또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골든 포커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승전 골든 포커스 네. 시청 중요합니다. 시간상 제가 좀 여쭤볼 게 여러 개였는데 SMR 관련돼서 네, 혹은 네. 건설주 네. 혹은 APR 실적 관련해서 뭘 먼저 좀 짚어볼까요? 지금 일단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금 SMR 쪽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제 네.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니까요. 네네. 좀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저는. 네. 그 글자를 읽는데 튕겨져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봐서. 뭐부터 볼까요? 일단 빌 네. 게이츠가 이번 달 방한을 하잖아요. 네네. SMR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는 기대보다도 실제 발주가 중요한 시점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럼 이번 이슈의 최대 수혜주는 좀 어디가 될까요? 쪽이면 일단은 원전 쪽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는 것들 이런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건설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미 네. 원자력 기업 홀텍 또 네. 전력회사 엔터지 서비스와 그 미 걸프 연안 쪽의 SMR 사업 진출을 위한 평가에 착수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 관련해서 현대건설 수혜폭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아직 근데 사실 평가 착수여서 네.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SMR에 대해서 완벽한 수주를 받고 하는 건 케이스는 없어서 일단 기대감 가지고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똑같습니다. 현대건설도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좋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동력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일단 가격상으로 보면은 12만 원 정도는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예, 현대건설 지금 한 주에 얼마죠? 지금은 11만 3천 11만 원 3천 거래되고 원이네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SMR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될 네. 예의주시해야 될 기업들이 뭐 SMR 있을까요?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죠. 예.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뭐 네. 우진, 뭐 BH, 뭐 한전기술, 한전 KPS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쭉 나와 있고요. 건설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 건설로 좀 짚어볼게요. 네. 건설주 재료가 엄청 많거든요. 데이터 그쵸. 센터, 원전, 네. 뭐 재건도 있고 맞아요. 주택 사업 같은 정책도 있고. 네. 근데 어제만 보면 GS 건설이 실적이 제일 아쉬웠는데 네. 제일 더 시세가 좋았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건설을 바라보는 기준이 네. 좀 실적이 아닌 건지. 실적은 일단은 뭐 안 좋았으면은 솔직히 크게 막 관심을 받았던 그건 아니라서 AI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재료가 좀 더 포커스가 됐다. 네 실적이 안 좋았으면은 이제 뭐 악재 소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